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123페이지고요. 제목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뭐죠? 큰 주제는 균형 또는 균형력이라고 하는 트랜서핑에서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균형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균형력을 깨트리는 것들을 지난 시간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불만족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불만을 품을 때 우리 자신이 내적인 균형력이 깨어짐으로써 계속 부정적인 현실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의존적인 관계 역시도 우리의 삶의 균형력을 깨트림으로써 계속 원치 않는 현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면 뭐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의존적인 관계라는 주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하고 강조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든가 아니면 어떤 상담적인 조언을 필요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의존적인 관계에 걸려들어서 계속 현실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그런 사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의존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의존적인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이것은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개인에 속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다른 말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을 의존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경향이 다 있어요. 보통 이제 의지한다 그러죠, 그거를. 그리고 어릴 때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 사회에서 충분히 혼자서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의존을 하게 됩니다. 어릴수록 보호자를 의존하게 되고 어른들을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점점 독립적인 개체로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질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력과 기능과 의식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어른이 됩니다. 성인이 되죠. 그래서 만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닦여졌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 때 집을 나가면 가출이 되지만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가면 출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몸은 이제 물리적인 나이는 20살이 넘어서 성인의 위치에 법적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 여전히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의존하는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인의 위치가 되었지만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의존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보통. 부모님의 그늘 아래 계속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심리적으로도 의존하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머물러서 20, 30, 40, 50 이제 자녀가 있을 나이가 됐는데도 못 벗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책임도 상당히 크죠.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님이 발로 뻥 차서라도 독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평생을 이제 혹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인이 되면 그냥 발로 뻥 차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사실은 이제 서서히 해야 되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의존을 해야 되는 나이에는 충분한 목양을 해서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안 좋은 곳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체질이 생길 때까지는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는 거죠. 그때는 의존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의존하는 만큼 도움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줘서는 안 되죠. 점차 이러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은 청소년을 거쳐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점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점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풀어줘야 돼요. 울타리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쥐고 있던 손이 풀려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의존 경향이 줄어들고 독립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때로는 부모를 의지했다가 또 때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됐다가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독단적이다 또는 반항한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잘 의존하는 것이 부모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존 경향이 점점 줄어들고 독립적인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은 때로는 반항하는 것 같고 지 멋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나도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몸은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얘네들에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잘 통과하는 겁니다. 실패도 했다가 또 부모님을 의지했다가 또 부모님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가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내적인 투쟁, 외적인 투쟁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기 시작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독립적인 개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사회로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봐.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만족이 오게 되고 실패를 하면 다시 재도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기능을 하게 되는 성인이 되어 가는 건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생깁니까? 이러한 부모로부터 의존적인 관계로부터 점차 독립적인 개체로 벗어났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함정에 빠진 거죠. 이제 거기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함정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 다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엎어져 있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나오지 못한 경우예요. 어른이 돼도 나오지 못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부모님께 종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모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이런 의존적인 마음을 떼어내지 못해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발달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발달 단계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구독자이신 분들처럼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는 의존하는 경향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러한 개체로서 온전히 성장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경우에는 여전히 결핍이 남아있다는 거죠. 충분히 의존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대한 안전함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불안과 결핍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전히 뭘 바랄까요? 이런 욕구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돼요. 그것이 여전히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땐 이 자리에 누군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요? 보통은 이제 이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성 친구가 연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또 일시적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핍된 마음들을 채워주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의존 경향이 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치 자석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 가까워지면 아예 탁 달라붙는 것처럼, N극과 S극이 달라붙는 것처럼 그 상대방에 향해서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동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탁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이상 반드시 부메랑이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트랜서핑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존적인 관계는요, 균형력을 전형적으로 깨트리는 잉여 포텐셜을 일으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요, 자기만의 삶을, 자기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가요?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도화지에, 백지에 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을 가기 전 단계까지 우리는 보호자라는 역할을 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또 교육을 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또 기능을 키워주고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단계가 여기였죠. 준비를 시키는 단계에서 우리는 충분한 의존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트 라인이 딱 있죠.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나머지 인생을 이제 우리가 자신만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새 출발의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이 트랜서핑 법칙이잖아요. 자기만의 고유의 빛깔과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삶의 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어진 인생,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유한하잖아요. 평생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시간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살라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트랜서핑 관점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선택권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트랜서핑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랜서핑의 관점에서는 선택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선택권이란 건 다른 말로 통제력, 통제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선택권, 통제권을 점차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의존해야 될 때, 아직 기능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선택권과 통제권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권과 통제권이 이제 충분히 갖춰졌다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각자의 삶을 펼쳐나갔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것을 획득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흐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여러분이 점차 삶이 지루해지고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고 심지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게.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내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어른이 됐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이 독립적인 나 자신으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충분히 나의 통제권, 선택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여전히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비집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균형력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의존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펜듈럼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버린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것이 상대가 누가 됐던 간에. 심지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너를 의존하고 너는 나를 의존해.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됐어. 예, 완전히 하나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낭만적인 사랑처럼 느껴질지라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뛰어드는 그러한 사랑, 이것은 일종의 이제 불나방 같은 사랑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부메랑이 날라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미디어가 가르쳐준 그러한 관념을 무조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부메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고요? 법칙이 그래요. 이치가.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잉여 포텐셜에 의해서 균형력을 복원하려는 작용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일체감을 느끼고 이제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평생 이렇게 사나보다 했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나는 너를 한시라도 보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면. 근데 몇 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네가 죽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을 난 다 지워버리고 싶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강렬하게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 된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절대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잃어버린 채로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시킨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좋은 이름으로 좋은 명목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효도 좋죠. 부모 공경하고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미명하에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얼굴 붉히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적인 가족주의 이런 거 좋지만 절대 이러한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마세요. 풀어놔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놔야 돼요. 이 목적입니다.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의존적인 게 좋아 보이죠. 누군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완전히 나를 철석같이 믿고 따라요. 이게 의존적인 관계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존화라고 그럴까요? 의존화 또는 의존성, 이렇게요. 의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바로 결핍이 너무 커. 발달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결핍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것을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의존 경향을.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해지면은 결핍에 뭐가 더해지냐면요, 항상 이 지나친이란 말 써야 돼요. 지나친 기대가 더해져요.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더해진다. 그러면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뭘로 바뀌냐면 상대방을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균형력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 방구도 안 낄 것 같아. 뭐 그런 것처럼 완전히 천사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웅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보다 더 윗단계가 있죠. 뭐냐면 지나친 결핍에 기대 또는 희망,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념, 확신까지 해버려요. 확신까지. 그럼 뭐예요? 이거는 우상화가 됩니다.
우상화.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 교주를 모시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교주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종교 교주처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의존성, 이상화, 우상화 이런 단계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결핍 플러스 지나친 기대 플러스 신념, 확신 이런 것들이 더해질수록 이렇게 더 심각한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우상화 단계로 들어가면요, 더 이상 말이 안 먹혀요. 이 사람에 대한 결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환상에 갇혀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단계죠. 이상화하는 단계는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점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죠.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과정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요. 과정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호르몬의 작용도 있고, 화학적 반응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 도입 부분이다, 도입 부분. 그것을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여긴다니까요. 카톡하는 그 빈도가 줄으면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줄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는. 연락하는 게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붙잡고 그것이 아니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조건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납니다, 그 관계가. 그리고 다른 사랑을 해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건화를 했잖아요, 여러분. 조건화. 조건화도 균형력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특정한 기준을 붙들지 마세요. 사랑에 대한 특정한 기준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뭔가 중독되는 사랑 있잖아요. 중독되는 관계.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더 잘 알죠. 누군가에게 중독이 돼요. 그냥 푹 빠지는 거죠. 푹 빠지는 거. 예. 그러니까 책장 뭐 이렇게 넘겨도 계속 그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예, 지울 수가 없어. 어딘가 잘 중독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몰입을 잘하고.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자질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중독성 있는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중독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상화를 해서.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 시절은 좋습니다. 한순간은 굉장히 좋아요. 너무 달콤하고, 네, 꿈만 같고. 그러나 이 꿈은 깨지게 돼 있다. 왜?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은 에너지 법칙을 거슬렀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법칙을 거스른 것은 내가 만들어낸 사념체 안의 환상이지 펜듈럼이 갖고 놀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갖고 살아나가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은 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면은 정말 달콤한 꿈 꾸본 적 있죠? 그러나 그것은 깨보면 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은 아닌 꿈이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선택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달콤한 꿈을 꾸더라도 그것은 꿈에 불과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인간관계와 성숙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려면 각자의 개인의 인격체로서 개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를 그렇게 존중한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성인이 됐다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반하더라도 내버려 둬야죠.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그러면은 뭐 뜯어가서 말려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남을 괴롭히고 자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면 그 선택은 그로서는 최선이라면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란 말이죠. 각자가 자신만의 선택권을 지키려면 상대방의 선택권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의 거리감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견디죠. 의존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경계하고 살죠. 왜? 내가 누군가에 휘둘릴 것 같거든. 보호막을 쳐요. 근데 조금 마음이 열리고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탁 달라붙는 거야, 이제. 반대급부로 찰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의존성은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계속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한눈 파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혼해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 사례 중에 결혼을 했는데 한쪽은 남자 여자 누구 쪽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쪽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문화가 뭐 이성과 동성 간의 큰 차이 없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런 스타일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마음이 있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한쪽은 그게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또는 그것은 너는 저 사람들에게 혹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면 또 상대방은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서로 간의 성장 과정에서 생긴 문화 차이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상담해본 결과로는 한쪽이 지나친 의존성이 있었다는 거죠. 한쪽이 지나친 의존성이 있었다. 둘이 조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분석을 해볼 때 한쪽에서 지나친 의존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잠시라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버려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하던 것이 갑자기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조율해 나가야 될 일도 있지만 이 한쪽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의존성 이런 것들을 독립적인 선택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부부라고 그래서 뭐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지만 각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선택권, 삶, 의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20대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3, 4 이렇게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선택권, 통제권을 여전히 획득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상화는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대방의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통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화했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갇히는 거야. 상대방에게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종당한다니까 이때부터.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우상화는 뭐예요? 우상화는 상대방 앞에 알아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알아서. 예. 이때는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화는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는 거고 이상화는 펜듈럼의 좀비가 되는 거고요. 의존화는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 의존성이 여러분들 작동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상화와 우상화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의존적인 관계에, 지나친 의존적인 관계에 묶여있는 분들,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큰 약점 하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트랜스서핑도 하기 어려워요. 그 혼밥 문화 같은 거 말이죠. 혼영,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이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항상 당당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나로 서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태로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서로 간에 건강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내가 없이 누군가를 기댄다? 그거는 상대방에게도 에너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균형력을 깨트리고 내 안의 균형력을 깨트려서 관계의 균형력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건 짐을 얻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립적인 개체로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달라붙어요. 처음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짐이 된다니까요. 왜 남녀관계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나를 관심해주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달라붙으니까 당연히 좋죠.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붙으면 좋죠. 24시간 있고 싶죠. 몇 날 며칠 같이 있고 싶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니까요. 이 의존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가 나중에 짐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짐짝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랑이 끝났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서로에게 짐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으면 서로 간에 힘들 때 기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서 있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기댈 때 짐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참 에너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에너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의존적인 관계가 지나치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줘도요.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나중에 그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들이요. 아무나 돕질 않아요. 부자들이. 내가 이것을 돈을 빌려줬을 때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이걸 줬을 때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냐. 그런 자질을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도와주질 않아요. 불쌍하다고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면 힘들고 딱하다고 해서 도와줘도요. 그 사람에게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의식의 문제죠. 스스로가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조금만 주면 살아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덕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면은 도와줄수록 도와준 사람이 그 굴레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돕질 않는다고요. 함부로 돕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딱 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빌려서라도 도와주고 내 자산 다 털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에너지에. 함부로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의존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목적은 내가 더 살아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움받는 것은 얼마든지 도움받으세요. 그런 도움은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역시도 상담을 하지만 상담할 때 가장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도움을 줬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점점 상담할 수가 줄어갈 때. 저는 그게 기뻐요. 돈을 생각하면 상담을 막 늘려가려고 그러죠. 별거 아닌데 상담 늘리는 사람 있습니다.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어요. 문제를 확대시켜서 상담 기간을 한 1년, 2년 늘리는 거예요. 오래 상담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랜서핑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심리 상담보다 더더욱 그러해요. 왜? 트랜서핑은 선택권의 문제잖아요. 선택권의 문제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따로 또 가치를 구현하고 싶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빛깔을 막 바라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서 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맛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예.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빛깔, 여러분들의 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찾으셔서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잠시 여러분들 광고 보면서 쉬었다 가실까요? 책으로 넘어갈게요. 123페이지죠. 오늘도 간단하게 몇 줄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힘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기 때문에 이상화와는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대상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 간단한 공식이 사랑이 끝나고 이상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더라도 이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깊어가는 그러한 사랑과 또 깊어가는 관계의 맺음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124페이지입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당신을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준다. 반면에 이상화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는 균형력이 일어나게 한다. 균형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다. 그 결과는 말하자면 신화 파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관계, 고통스러운 연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일순간 싸우고 다투고 뭐 상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의존적이 되어 가고 힘이 소진되어 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고 예민해져 가고 답답해져 가고 할 말을 못하게 되고 안에서 꾹 참게 되고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면 그거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지배적인 관계, 주종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어떤 모임에서의 관계도 있습니다. 모임의 지도자도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나중에 교주 만들어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막 고분고분하고 이상화해가지고 박수치고 들어가지 마세요. 예, 항상 여러분들은 그 PMI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그죠? 명암이 교차하는 거예요, 항상. 예, 그걸 잊지 마시고, 이상화, 우상화, 의존화, 이런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냥 책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제적인 방면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라보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반응으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존적인 관계를 단지 없애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선택권, 독립적인 나의 에너지, 이것들을 키워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존적 관계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에너지를 강화하는 측면 없이 의존적 관계를 멈춰야지 하면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물밀듯 밀려오는 쓸쓸함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또 다른 데 휙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양방면입니다. 에너지를 키우고 내 자리를 키워나가고 내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나만의 철학을 또 세워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강독을 마무리할게요. 이 강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성껏 나름대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지나간 강독 얼마든지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매 순간 정성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